노무현 대통령은 시대 정신이 나는 미숙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좀 미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한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인용하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걸 매우 얘기한 비열한 겁니다. 인용 방식입니다. 제가 비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논의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인데 생각합니다. 다 아니까요. 전효옥 씨의 생각을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이니까요. 네. 저는 대통령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또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국민을 유시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빙자하지 마시고 네. 전역이 노무현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리하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인 국민들이 전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버거워하시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뭘 자꾸 말꼬리를 잡고 국회의원께서 그러십니까? 잠깐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더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거는 새누리당이 먼저 공약으로 발표했고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최고 구간을 얼마로 하는지 저희 1억 2천만 원에 그거는 구멍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금융소득 가세에 대한 아니, 거는 그건 따로고요. 그건 합의를 했고. 아이고 합의를 했고 예. 그건 합의를 그게 했고. 이제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그거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세율이 예를 들면 얼마 예를 들면 한 2억이라고 치고 월급으로 2억을 받는 사람은 세율이 38%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한기 세율만 그렇죠. 그 오케이. 윗구간만 1억 2천 이상만 오케이, 그런 거죠. 돈 버는 사람들과의 세율이라는 거는 형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세를 형평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 얘기고요. 여기는 동의를 하신다니까 요거는 이제 쟁점이 없는 네, 거고. 그거야 뭐 좋은 일입니다. 예,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이명박 엄청나게 대통령이요. 나옵니다. 세율을 낮춰서 감세를 100조 원을 해줬어요 이미. 100조가 아니라니까요. 4년간 84조. 임기 말까지 계산하면 100조고요. 그리고 제가 감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100조 원 감세해서 투자 안 늘었습니다. 따라서 100조 원 다시 원위치 시켜도 투자 안 줄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좀 그 우리가 자그마한 좀 것이라도 이제 그거부터 좀 지키자 그런 뜻으로, 성숙한 예.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법질서를 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특집 토론했을 때 그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 1주년 때여서 작년 12월에 그때도 제가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토론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법치주의 문제 논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법언들입니다. 법치주의는 뭐냐? 국민이 법 지키라 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건 아마 그 법률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면 아무도 이 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강요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겁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 들으면 잡아가는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말 안 들으면 잡아가뒀는데 고문하고 근데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전부 이 기관에서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뭐 국세청에서 자료 자발적으로 좀 협조해라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다 밥줄을 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얘기를 하면 국민을 이제 겁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말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무수석께서 대통령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고요.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거고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자꾸 하는 얘기를 보면 이 4번째와 5번째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자꾸 말하러 나오면 예.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국민하고 자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이게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심하게 들리시겠지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지금 보면 50% 이상 찬성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진짜 불도저식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 막아버리고 길거리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정치 이슈가 100분 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지금은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했느냐라는 예.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다 갔어요. 자, 우리 참여정부 때 얘기 하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천성산 터널 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성산 터널 공사 거기 천연기념물 개불이 다 죽는다고 황소개불이 아니요. 예, 도롱뇽. 도롱뇽 죄송합니다. 도롱뇽. 예, 도롱뇽. 그래서 스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중단됐다가 섰다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은 반대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근데 그 차이가요. 예. 우리 박선규 전 차관께서는 왜 문제가 풀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지율 스님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셔갖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사진 보신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북한산 밑에 사패산 터널 공사할 때 2년간 지연됐는데요. 그때 스님들이 나무 위에 집 지어놓고 농성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목숨 걸고 반대하면 일단 중단해놓고 국정 최고 책임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가서 빌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1년, 2년씩 지체하면서도 결국은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구럼비 바위 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국익이 있고 군사 전략도 있고 다 있고 국가 운영에는 때로는 참 과단성 있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가서 며칠이라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임기 초부터 명박산성 쌓고 경찰차로 막고 군인 동원해서 해놓고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안에서도 있었고 평택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참여정부 때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이 밀어붙이기를 정당화하는 농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플러스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화를 강조하시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제가 거예요. 지금 마오의 공과를 07과삼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는 역시 역사가 냉정하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정신은 계승해야 합니다. 정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한 정치, 돈과 정치, 돈과 선거를 떼놓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넘어서는 것, 그거 실패했고 특히 국민의 사랑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합을 원했습니다. 국민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랐습니다. 노 대통령과 충돌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합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저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열린우리당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경선에 나가셔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열린우리당 경선에 나가셔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통합은 지금 미완성입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10월 말 안에 박상천 대표와 민주당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합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합에 유시민 후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지금 열린우리당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뭉개고 있던 분들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자, 대통합 없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대통합에 함께하는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후 후보께서 먼저 좀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가끔 저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 제가 의장님으로 2번이나 모셨던 분이신데요.
가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한테 참여정부는 꽃감 항아리 비슷한 것 같다. 가끔씩 와서 빼가시기만 하고 의리는 안 지킨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치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지요. 신의가 있고요. 대통합 안 되면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통합 민주신당은 아직 대통합 된 게 아니죠. 출마 안 하셔야죠. 이제 후보 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대통합의 후보로 지금 출마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납득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합신당의 지지율이 경선이 시작되면서 좀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왜 이 정당이 어느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냐 하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당을 합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정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권제 창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당에 정권을 주겠다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 지도가 과거 열린우리당 때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성하고 제대로 해서 다시 국민 사랑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력 통합식으로 덩치를 키우면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치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통합 민주신당의 당대당으로 열린우리당이 합당에 흡수합당되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결의를 존중해서 여기 와서 원래 열린우리당이 하려고 했던 깨끗한 정치, 잘 사는 나라 해보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신당이 만들어질 때와 같은 그런 국민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가 계속 임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또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 지금이라도 과거 우리 열린우리당 안에서 있었던 구태정치, 낡은 문화 이런 것과 결별해야 할 텐데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통합되었고 공세웠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바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의 반론 바로 듣겠습니다. 말로 어떻게 유 후보를 이기겠습니까? 많은 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함께할 세력이 아니다라고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가 되면 박상천 대표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 만나서 대통합을 완성하겠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전에 민주당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바꾼 겁니까? 예, 그것은 새만금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새만금을 지금 시작하겠냐 물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물막이가 다 만들어져서 갯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저 뚝을 떠들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골프장 100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선택은 한 개인 정치인으로서 지금 제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수용하고 그 조건 위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가려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이 후배 정치인, 젊은 정치인의 이상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 나름의 고뇌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